근데 실질적으로 보장성 보험의 이런 뭐 정기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요새는 상품들이 유니버설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데 얘네 이제 저축성 상품으로 이래가지고 하는데 대신 또 얘네들은 또 차이가 뭐냐면 얘 두 개 변액 상품은 얘는 주식과 채권에 연동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금리 연동형. 금리로 인해서 내가 몇 프로의 수익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금리 연동형이고 변액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낸 돈의 일부가 주식에 투자되고 채권에 투자해서 그걸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5가지 카테고리.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우리가 고객을 앞으로 만나면 고객들이 보험을 가입했을 수도 있고 저축도 가입해 두 개 다 가입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아니면 저축을 가입 안 했어. 왜? 여유가 없대. 근데 보험료를 되게 고액으로 내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험이라는 걸 정확하게 어떻게 가입하는지 그래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차이로 또 왜 누구나 저축을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저축할 건지 설명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인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이렇게 해서 보험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큰 이제 좀 포맷 프레임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상담을 하는 데서 저희가 RP라는 걸 많이 알려드리는데 그 RP라는 거 이제 토막토막해 갖고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토막토막해서 알려드리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런 틀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숲을 먼저 주고 나무를 줄 건데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그 숲을 좀 크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배우실 RP들을 어떻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 내지는 인트로 저기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전개를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이것만 그래서 크게 제가 좀 처음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있고 하니까 큰 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는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축 A, B, C라는 RP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YG 이것도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데 이게 큰 틀이에요. 고객들 만나고 설명을 할 때 내가 고객 만나갖고 이 갖고 있는 지식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고객님 보험이라는 거 그렇게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냥 말하기보다는 뭔가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저도 최대한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저축에도 뭔가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보험에 대한 얘기를 다이렉트로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또 통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연령대가 좀 젊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안 사람한테 보험 얘기하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찬희 씨 나이가 몇 살이죠? 25이죠? 네, 25의 젊은 친구한테 보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봐 이 친구는 감흥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제가 25살 생각하면 저는 뭐 솔직히 그때 당시에 그냥 로또 뭐 이런 거 받아갖고 부자 되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지 내가 언젠가 아플 거야. 난 보험이 필요해.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때 저도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있는데 어머니가 야 너 보험 들었어? 네? 뭐요? 뭐 어디 그때 제가 교보 어디 뭐 보험 가입했대요. 아마 11일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가입했어. 돈은 누가 내요? 그거 엄마 아빠 내줄게. 알겠어요. 끝. 근데 내가 그때 뭔 가입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머 해줬다고 하니까 통상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그 보험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 그거를 알려주려면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저축 ABC 고객한테 제가 이제 간단한 퀴즈를 낸다라고 해요.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셋 다 저축을 할 거예요. 저축을 할 거예요. 저축을 하는데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A라는 사람은 월 100만 원씩 적금을 하는데 2%짜리 적금을 넣을 거고요. B라는 사람은 똑같은 금액 월 100만 원 저축을 하는데 이 사람은 10%의 이자로 저축을 할 거예요. 그리고 C라는 사람은 저축 금액이 좀 달라요. 월 110만 원 저축을 하고요. 대신 금리가 2%짜리로 저축을 할 거예요. 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때요? 자, 오늘 이제 처음 오셨잖아요. 저 여기 세 가지를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 누가 1년 후에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모았을까요? 세 사람 중에 100에 2%, 100에 10%,
110에 2%. 돈을 제일 많이 모은 사람. C C요? C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뭐죠? 110만 원씩. 110만 원씩 했으니까. 그래요. 나는 생각이 다르다. 저는 B라고 생각합니다. B요? 네. 이유는 뭐죠? 금리가 높아서 수익률이? 네. 승률이 이거 왜 5배가 됐고, 그죠? 5배. 자, 그래요. 자, 실제로 근데 보면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를 RP를 제가 만들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에지 디스플레이 그 사내 재테크 강사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제가 항상 했는데 10명 중에 6, 7명은 다 B라고 얘기하고, 그죠? B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한 30명 정도가 이제 C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근데 실제로 이거 계산해 보면 혹시 모네타 깔려 있어요? 모네타. 모네타요? 네, 모네타 안 깔려 있어요? 모네타 어플 깔려 있는 사람 없죠? 없어요? 그래서 녹화하고 있어요. 자, 계산해 드릴게요. 자, 100만 원에 2% 해갖고 적금을 넣으시는 분을 그러니까 1년 만기 적금을 해갖고 1년 이후에 받을 돈을 보면 1, 2, 1, 0, 9, 8 뭐 이렇게 들어가요. 결국 뭐냐? 100만 원씩 1년 동안 적금을 하니까 원금이 1,200만 원이지 셋 다? 얘 둘은 그죠? 원금 1,200만 원에서 2%짜리 이자를 하게 되면 얘는 11만 원 정도의 이자를 더 받아요. 세금 떼고 15.4%에 이자 소득세를 떼고 10만 원 정도의 돈을 더 받거든요. 이렇게 되었고요. B라는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금리가 2%에서 10% 5배나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1, 2, 5, 4, 9 이렇게 들어가요. 이자를 거의 54만 원 정도? 55만 원 가까이 이자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C는 어떻게 되냐? 1, 3, 3, 2, 0, 9, 7, 8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 3, 3, 2, 0, 9, 7, 8. 자, 어때요? 1년에 돈을 제일 많이 모은 사람은? C죠? C. C에 C. C. 실제로 보면 내가 투자된 원금 대비 제일 많은 이자를 받은 건 B가 맞아요. 이자적인 부분으로는. 근데 제가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모았을까라는 거잖아요. 내 원금과 이자가 포함됐을 때. 근데 지금 여기는 원금이 10만 원 늘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원금 10만 원 늘어난 것보다 수익률 5배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말씀드렸죠? 10명 중에 6, 7명은 B라고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재테크라는 걸 볼 때 다 수익률에 좀 연연해요. 사실은 진짜 수익성이 좋은 건 내가 투자하는 원금이 얼마큼 크냐가 더 좋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저축을 할 때에는 수익률이 10%짜리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그죠? 지금 은행권에 뭐 아무리 좋은 적금을 넣어도 3% 못 넘을걸요. 이 저축은행 이런 데 넣어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돈을 모을 때 원금이 수익률보다 원금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금의 이익이 얼마야? 1,320만 원이 사실 원금만 해도 맞잖아요. 110만 원씩 13개월 하면 원금 1,200에 또 그렇죠. 1,320만 원이에요. 이자는 얘보다 조금 더 받긴 했겠지. 근데 얘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원금만 해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가 C처럼 이렇게 저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급여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요. 많이 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그 원인이 뭘까라는 거예요. 단순히 급여가 낮아서? 아니에요. 보면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자 A, B, C 3명 있어요. A는 100만 원 벌고 B는 200만 원 벌고 C는 400만 원 번대요. 여기는 3명한테 동시에 물어봐요. 저축하시나요? 물어보면 셋 다 못한대요. 셋 다 못해요. 왜? 그렇잖아요. A는 그래 좋아. 뭐 알바하나 보다. 소득이 별로 적으니까 저축 잘 못하겠지. B는 그래도 좀 회사 다니면서 버는 것 같은데 얘보다 100만 원 여유자금 있는데 100만 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50만 원이라도. C는 400만 원 버는데 많이 버네. 이런 거 한 200 이상 저축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 그래요. 왜?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내가 버는 만큼 돈을 또 써요. 지출이 내가 버는 만큼 나간다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에 맞게 지출하지만 400만 원 버는 사람은 내가 400만 원을 벌기 때문에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활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셋 다 저축을 못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출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출에 대한 관리.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B란 사람이 C처럼 옮기면 이거 더 하려였겠죠. 금리 높은데 원금도 올려가지고 저축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 근데 여유자금이 없어요. 그럼 그 여유자금을 어디서 만들 거냐? 첫 번째 대출이라는 거. 우리가 보면 살면서 대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일반 직장 생활하면서 내 집만 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부모님 돈 받기 이전에는 절대 불가능하고 받는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아주 진짜 잘 사시는 분 아니면 결국에는 또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런 상황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 집만 하더라도 대출, 차를 사더라도 할부 끼고 대출 끼고 하죠? 그죠? 다 대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 근데 중요한 건 이 대출에 대한, 대출은 결국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 이자에 대해서 이자도 결국은 내가 나가는 돈이잖아요. 지출이잖아요.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여기는 이제 보험이라는 게 나와요. 보험.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자, 보면, 예를 들어, 월 10만원짜리 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금액 아니고 그냥 내가 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통상적으로 보면. 근데 재밌는 건요. 이거 정확히 따져보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10만원짜리 보험을 20년 동안 내요. 여기서 곱하기 12 하잖아요. 결국 보험료로 총 2천만원 정도의 돈을 내요. 이 돈이면 결국 뭐예요?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이에요.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해요. 한 사람만. 4인 가족이면 어때요? 8천만원. 더 훨씬 고가의 그죠? 근데 뭔지 몰라요. 이 보험이 뭔지 10만원짜리 내가 보험을 내고 있는데 이 보험이 잘 된 건지 잘 가입한 건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보장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그 생명이냐 손해냐 구분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가입했냐 방법을 알고 그러면서 알려드린 다음에 이 보험을 낮춰서 보험료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이렇게 해갖고 40만원 나가는데 내가 보험료 줄이는 방법 알려줘갖고 보험료 20만원 줄였네. 그러면 차액 20만원 남죠. 이거 어떻게 해요? 실제로 올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이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돈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VIP, 은행 PB들한테 가갖고 상담 아무리 받아봐야 원금 늘어나는데 걔네들 해봐야 수익률 퍼센테이지 몇 프로 노리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원금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저런 식으로 해서 대출이자도 기존에 내가 대출 받았는데 어디서 5%짜리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은행권마다 대출 그 이자를 볼 때 신용 등급이나 이런 거 보는 기준이 달라요. 그거에 따라서 바꿔갖고 그러니까 결국 이자를 줄인다는 건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냐? A라는 은행에서 내가 1,000만원을 빌렸는데 5%짜리를 이자로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B라는 은행에서 똑같이 1,000만원 해갖고 4%로 다운시키는 거죠. 왜? A라는 은행과 B라는 은행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용도나 내가 주거래 은행인지 아닌지 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금리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한번 받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에다가 1,000만원 대출 받았는데 내가 그때 이제 회사 입사하고 1년 차야. 월급을 받는데. 근데 어때요?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면 제 호봉이 올라가니까 내지는 그 전에 대출 받을 때는 4년인데 지금 내가 대리로 진급을 했어. 그럼 어때요? 나는 은행에다가 금리나 요구권이라고 해갖고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호봉도 올라서 급여도 올랐고 직책도 올랐다. 그러니까 금리 조정을 해달라. 금리를 낮춰달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 낮춰주고 그걸로 인해갖고 매월 나가는 이자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중요한 건 몰라요. 그냥 내가 한 번 받으면 그거 갖고 계속 내야 되나 보다. 그냥 일행이죠. 이게 그냥 단순히 1,000만원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하는데 집을 담보대출 받아갖고 계약을 해요. 자, 3억짜리 집을 담보받는데 나 현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다 받아요. 그럼 1억 8천. 자, 1억 8천에 대해서 돈을 현금 1억 2천이 있어서 3억짜리 집을 사는데 담보대출 60%까지 되니까 1억 8천을 대출받는 거예요. 자, 그럼 1억 8천을 대출받는데 3%짜리랑 4%짜리랑 내가 내는 이자가 얼마 차이 날 거냐는 거죠. 내는 이자가. 대부분 집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 받으면요. 이거 20년 상환만, 30년 상환만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거 계산하기 편하게 좋아요. 그냥 2억 받아서 가져올게요. 자, 2억. 2억을 가지고 3%일 때는 1년에 나가는 이자가 얼마예요? 600만 원이에요. 그죠? 3이 600만 원. 1년에. 그럼 이거 20년 상환을 하게 되면 곱하면 얼마예요, 이게? 1억 2천. 3% 기준으로 이 사람은 지금 1억 2천에 총 20년 동안 1억 2천에 이자를 해요. 2억 빌리면서. 자, 근데 이게 4%라고 해봅시다. 그럼 800. 9억. 얼마야? 8에 20년. 1억 6천이네요. 그렇죠? 4%이면 똑같은 20년 동안 기간 동안에 1억 6천에 이자를 내야 돼요. 2억 말고 추가로.
그죠? 1억 6천. 총 이 사람은 2억 빌려놓고 4%짜리는 3억 6천을 줘야 되고 얘는 3억 2천을 줘야 돼요. 결국 뭐예요? 1% 금리 줄였더니 총 이자가 4천만 원 다운됐어요. 이걸 20년 동안 월 단위로 해도 얼마겠어요? 꽤 많이 나가죠. 그죠? 뭐 저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대출이 이런 개념이고 보험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이런 구조나 이런 방법을 앞으로 교육 받으셔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보험료를 다운시켜서 시처럼 저축을 한다. 이게 이제 제가 저축 ABC로 해서 이거를 풀어요 이제. 그 다음 RP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YG는 또 젊은 분들이 많이 해요. 젊은 분들 여러분들도 이제 뭐 네이버에다가 뭐 YG 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YG 뭐 이렇게 치면 워낙 이제 블로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 실제로 YG라는 건 영어 단어로 따지면 현명한이라는 뜻인데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제 1교시에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는데 뭐냐면 YG는 WAG 인슈런스 그 다음에 세이빙 그 다음에 A는 J고 엔조이. 자 여기 뭐냐면 웨이지 급여.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급여 이제 회사를 다니면 급여를 받죠. 급여를 받으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인슈런스 보험. 보험에 대한 가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이빙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엔조이 즐겨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급여를 받으면 즐기다가 갑자기 뭐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대신에 나 조만간 결혼해야 되는데 아니 뭐 해야 되는데 뒤늦게 저축을 하거나 그러다가 어디 아파서 하게 되면 저축하다가 깨버리고 뭐 그런 케이스 많잖아요. 그죠? 저도 직장 생활을 8년 동안 하면서 보면 저축을 꾸준히 해본 적이 없어요. 은행 적금을 넣어도 적금을 넣다가 집에서 이제 집에 있는 김생정부가 너무 낡아가지고 요번에 김영철이가 김장을 해야 되는데 힘들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 적금 같은 거 깨갖고 해드려야죠. 저는 또 외동이라 뭐 형제가 있으면 돈이라도 모아서 하는데 외동이라 저는 그냥 제 돈으로 100명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하다 보면 깨지고 갑자기 여자친구가 오빠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좀 좋은 데 가자. 그래? 남자 입장에서 그래 너 받네 내가 받낼게 이래요? 그런 여자친구 만났으면 좋겠죠? 그러신 분인가요? 말씀 하시는 아니 자 안 드시네 아니 자 일단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다 보면 적금도 깨고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수준을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을 밟아야 되는데 급여를 받으면 첫 번째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근데 보험을 가입해야 왜? 내가 아무리 좋은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금리가 아까 왜 뭐 여기 B처럼 금리 뭐 10%짜리 20%짜리 저축과 뭐 어떤 저축할 수 있는 뭔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그거 하면 뭐예요? 내가 중간에 아프거나 다쳐서 소득이 상실되면 결국 이거 깨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거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죠. 그러려면 내가 보험이라는 걸 잘 가입해 놓고 있어야지. 의료비나 이런 것들을 보험에서 대체하고 내 저축도 지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를 봤는데 그러면 보험이라는 걸 하고 저축이라는 걸 할 때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이거 갖고 손을 푸는 거죠. 뭐 생명하고 손해보험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고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가입하고 손해를 이렇게 가입하고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그럼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료를 줄이고 남는 돈을 저축을 한다. 그럼 추가적으로 저축에 니즈를 심어줘서 저축에서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입한다. 은행은 이렇고 증권사는 이렇고 뭐 보험사는 어쩌고 뭐 이런 상품 이렇게 활용하면 좋고 이러면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이거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이것도 있고 이제 또 인생의 3대 자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거 잘 알아서 인생의 3대 자산 보장자산 그리고 은퇴자산 투자자산 이것도요 인생의 3대 자산 이렇게 쳐보세요. 그냥 유튜브나 네이버에 주르륵 나와요. 아주 대표적인 알게거든요 여러분들. 주르륵 나와요. 보장자산 말 그대로 내가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은퇴자산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투자자산 내가 살면서 어떤 재테크적 이순환으로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보장자산에 1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은퇴나 투자자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재테크 저축 상품에 넣어봐야 내가 몸이 좀 전에 와이드 산 것처럼 내가 몸이 아프거나 다치면 어때요? 그럼 이거 다 못해. 결국 보장자산이 있어야 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장자산 어떻게 가입해야 되냐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큰 틀로 따지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좀 마칠 건데 여러분들이 이 RP라는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막토막해서 좀 배우긴 하실 거예요. 하나에 대한 RP 이름들이 있어요. 저축 ABC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축 ABC RP인 거예요. YG RP 뭐 이렇게 RP라는 게 있는데 그런 RP들을 하나하나 배우시겠지만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토막토막 배우다 보니까 이게 접점을 못 찾는 거야.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가지?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저축 ABC를 통해 가지고 요거를 인트로로 해주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가셔라. 기존에 배운 RP를 하나씩 풀어 나가셔라. 이런 개념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보험에 대한 구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이 있다. 생명보험은 정기보험, 종신보험, CI보험 주계약에 주계약 사망을 보장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보장하는 시점,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드렸고 손해보험은 실손의료보험,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했을 때 1년에 5천만 원, 소원하게 되면 1년에 30만 원 한도로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례보상한다. 그리고 운전자나 자동차 보험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저축 관련해서는 뭐 연금저축, 연금보험, 저축보험, 별의여금, 별의유효차 뭐 세액공제를 받냐 안 받냐, 비과세 혜택을 받냐 안 받냐 차이점이 있고요. 또 변액 같은 경우 주식과 채권에 들어가는 상품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RP를 앞으로 푸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축 ABC, YG, 인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RP들을 풀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이제 마칠게요. 마치고